어느 날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담벼락 너머로 말을 걸었다. 아줌마 막내 아들 결혼했대요. 청첩장 못 받으셨어요? 그 말에 이복래 할머니는 순간 굳어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국자에 손을 얹은 채로 몇 분간 멍하니 서 있었다. 이후에 건넨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그날 이후로 누룽지의 맛이 변했다는 것만 분명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 소식을 남을 통해 들었다.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초대장도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없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 자존심이 상해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고 아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다. 며칠 뒤 이복래 할머니는 마을 이장에게 전해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아들의 결혼식을 확인했다. 결혼식은 이미 끝났고 사진이 돌고 있었다. 친구들끼리는 사진을 나누며 이야기했지만 그녀에게 사진 한 장 전해주지 않았다. 이복래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사진첩을 꺼내보기 시작했다. 아들이 갓돌 지난 100일 사진, 교복 입고 찍은 졸업사진, 군 복무 시절 면회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가족사진. 그것이 이복래 할머니가 기억하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녀는 중얼거린다. 나는 그 애 이름 부르면 아직도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그 애는 나를 지워버렸네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경북 영주의 작은 마을,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언덕배기에 외롭게 서 있다. 바람이 불면 대문이 덜컹이고 마당 한쪽엔 예전에 심은 감나무가 이파리를 떨어뜨린다. 이곳에서 79세 이복래 할머니는 혼자 산다. 그녀는 평생 이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었고 두 아이를 키웠다. 남편은 20년 전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서 농사일을 하며 자녀를 키웠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고 딸은 미국으로 시집을 갔다. 지금은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이복래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불을 떼고 누룽지를 끓인다. 낡은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그녀는 늘 그렇듯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마당을 쓸고 달장에 들러 알을 거두고 텃밭에 시든 고추대를 다듬는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누룽지를 끓이던 중 마을회관에서 돌아오던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담벼락 너머로 말을 걸었다. 아줌마, 막내 아들 결혼했대요. 청첩장 못 받으셨어요? 그 말에 이복래 할머니는 순간 굳어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국자에 손을 얹은 채로 몇 분간 멍하니 서 있었다. 이후에 건넨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이복래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과 말을 줄였다. 회관에도 가지 않고 장날도 피했다. 누군가 또 무심코 결혼식 잘 봤어요. 같은 말을 꺼낼까 두려워졌다. 마당의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졌고 할머니는 낙엽을 쓸면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자식 낳고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란 것도 아닌데. 이복래 할머니의 집 한편에는 오래된 장롱이 있다. 그 위에는 낡은 천으로 덮은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얹혀 있다. 상자는 군더더기 없이 오래된 마분지 재질로 뚜껑을 열면 안에는 사진이 빽빽이 꽂혀 있다. 사진마다 때가 묻었고 가장자리는 갈라지고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 상자를 기억상자라 부른다. 상자를 꺼내 마루 한복판에 펼쳐놓는다. 가만히 앉아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 들여다본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찍은 첫 사진, 어린 시절 연날리기 하던 날의 사진, 학교 운동회 때 소풍 도시락을 싸서 함께 웃었던 사진,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대학 입학식 날 서울역 앞에서 찍은 그 마지막 사진. 저 땐 저 아이가 그렇게 날 좋아했어요. 뭐만 있으면 엄마 엄마 부르던 애였는데. 그녀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어루만진다. 가끔은 사진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오래된 기억이자 지금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자식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는 이 상자를 꺼낸다. TV도 잘 나오지 않는 집.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무선 전화기조차 배터리가 방전된 채로 방구석에 놓여 있다. 텔레비전 소리 대신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는 게 그녀의 유일한 대화이자 시간 보내기가 되었다. 아들이 결혼했을 것이라는 현실은 어느새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려는 마음과 확인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녀 안에서 끝없이 싸운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편지를 쓰려다가 찢는다. 혹시 잘못 전해들은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초대장을 놓친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분명했다. 마을의 소문이 날 정도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심지어 동네 잡화점 주인도 그녀를 볼 때면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의 엄마도 사진 잘 나왔더라고 무심코 말을 건넨 적이 있다.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피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잣말이 늘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과거를 되뇌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소를 지어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내 쓸쓸한 눈빛으로 바뀐다. 엄마가 너 힘들게 해서 그런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할머니는 자책하고 또 자책한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차라리 모욕보다 더 깊은 고통이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도 아니라 철저한 공허감.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 같은 그 결혼식. 그녀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가슴을 후벼 팠다고 말한다. 가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간 거면 덜 억울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진을 다시 상자에 정리해 넣고 뚜껑을 닫는다. 그리고 장롱 위에 올려둔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돌 하나를 올려두는 것처럼 그녀의 어깨는 한층 더 무거워진다. 그 속엔 삶의 기록이자 단절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마당에 나와 감나무를 바라본다.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고 노란 감이 몇 개 매달려 있다. 예전에는 감이 익으면 아들이 따갔다. 지금은 다람쥐가 먼저 따먹고 새가 쪼아먹는다. 그녀는 감이 익는 걸 보며 문득 중얼거린다. 저 감 하나라도 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았을 텐데. 결혼식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이복래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진을 꺼내보고 혼잣말을 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존재를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만 같았다. 아들의 결혼식은 그렇게 지나갔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할머니는 자주 되묻는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기억을 더듬어 본다. 아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중학생이던 시절, 반찬을 챙겨 도시락을 싸주던 날들, 고등학교 졸업식에 함께 찍은 사진, 군 입대하던 날 눈물 삼키며 배웅하던 기억까지. 그 모든 순간이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은 희미하다. 명절이면 혼자였고 생일날은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가끔 아들이 전화는 했다. 하지만 대화는 짧고 무성의했다. 엄마,
바빠서 끊을게.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야. 그냥 좀 이해해. 이런 말들이 반복됐고 그 말들 속엔 더 이상 사랑도 존중도 관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복래 할머니는 최근에 노인 소외라는 단어를 텔레비전에서 처음 들었다. 가족 내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노년층이라는 말이 유독 마음에 남았다. 그녀는 생각한다. 존재감이란 게 뭘까? 엄마, 나왔어요.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닐까? 그 한마디를 듣지 못한 지 벌써 수년째다. 복지관에서 나온 젊은 사회복지사는 그녀에게 물었다. 할머니, 자식들 연락은 자주 오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애들은 다 바쁘잖아요. 그런 걸로 속상하진 않아요. 하지만 속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등 위엔 자꾸만 주름이 늘었고 말끝은 자주 떨렸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외로움의 표현이었다. 결혼식 때 왜 안 부르셨을까요? 복지사가 조심스레 묻는다. 이복래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답했다. 창피했겠죠. 시골에 사는 엄마, 낡은 옷 입고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웠겠지. 뭐, 내 자식인데 내가 다 이해해야죠. 그녀는 말했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 고요한 집 안에 울려 퍼지는 침묵은 그녀의 마음을 갈라놓았다. 어느 날 마을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있던 할머니는 같은 경험을 털어놓는 또래를 만났다. 나도 그렇소. 며느리 얼굴도 못 본 지 10년이요. 우리 손주는 내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자신처럼 가족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어디에 끼지도 못해요. 결혼식. 그런 데서 부모는 이제 장식이에요. 이야기를 나누며 할머니는 안도감보다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은 있었지만 동시에 그 사실이 너무 비극적이었다. 부모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제는 젊은 세대가 선택적으로 배제한다는 현실. 그녀는 자신이 자식을 창피하게 만든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늘 아이들 밥은 챙겼으며 학비 밀린 적 없이 뒷바라지했다. 그런 자신이 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냥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조용히 살고 조용히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머니는 요즘 들어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 노인이라는 이유로 잊혀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녀는 더 애써 삶을 꾸려간다. 텃밭에 채소를 정리하고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며 누군가에게라도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하지만 그 노력은 늘 허무하게 돌아온다.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반찬을 보낼까 하다가도 귀찮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포기한다. 대신 마당에 묵혀둔 깨씹통을 꺼내 다시 닫는다. 그런 날이 반복된다. 겨울이 시작되려는 11월의 어느 날 아침. 영주의 날씨는 뼈에 스며들 만큼 차가웠다. 이복래 할머니는 새벽부터 장작을 피웠다. 연탄은 아껴야 했고 장작은 텃밭 옆 오래된 창고에 아직 몇 단 남아 있었다. 작은 스토브 하나에 의지해 방 한 칸을 데우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 한 주전자 끓인 뒤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다. 감나무 가지에는 이미 까치들이 몇 개 남은 감을 쪼아 먹고 있었다. 그녀는 막대기를 들어 감나무를 툭툭 쳤다. 그러자 감 하나가 뚝 떨어졌다. 그 감을 들어 손에 쥐고 천천히 닦는다. 이거라도 누군가 주고 싶다고 혼잣말하듯 말했다.
요즘은 사람이 그리운 날이 더 많다. 이웃도 마을회관도 예전만큼 북적이지 않는다. 친구였던 박 노인은 지난달 병원으로 갔고 김 여사는 자식이 데려갔다는 소문만 돌았다. 누군가 떠나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다. 이복래 할머니는 한때 반찬 나눔 봉사를 받았지만 몇 달 전 스스로 그만뒀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봐.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달랐다. 반찬을 받아들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자격감, 그리고 스스로를 받는 입장이라 여기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심은 항상 다르다. 그녀는 누군가가 찾아와 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없이 전해주는 밑반찬 하나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안부를 물어주는 존재의 확인을 바라던 것이었다. 나는 그냥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고 그냥 이름 불러주는 사람. 그녀는 최근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느낀다. 젊은이들은 존댓말을 써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는 늘 수급자냐 아니냐만 확인한다. 마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만이 그녀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서 이제는 그냥 사라져도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복래 할머니는 여전히 아침마다 감나무를 본다. 때로는 새가 남긴 반쪽 감을 보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감을 따서 잼을 만들기도 한다. 그 잼을 담은 작은 유리병 몇 개는 장독대 옆에 줄지어 놓여 있다. 언젠가 누군가 올까봐 그 사람에게 줄 선물로. 누가 오면 이거 하나 주려고요.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내가 엄마인 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애가 나를 잊어도 나는 여전히 그 애 엄마니까요. 며칠 전부터 이복래 할머니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오래된 노트에서 찢어낸 줄노트 한쪽. 그 위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줄이었고, 다음 날엔 두 줄이 됐고, 사흘째 되는 날엔 6줄이 되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릴 때 그 애가 아프면 밤을 새워 안았고, 입에 밥이 없을 땐 내가 굶었고, 옷이 떨어지면 꿰매서 입혔고, 겨울엔 내 장갑 벗어 그 애 손에 끼워줬고, 그 애 얼굴만 보면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녀는 이 글을 써놓고도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누군가 언젠가 이걸 본다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을 기억해줬으면 하는 작고도 간절한 바람. 그녀는 요즘도 여전히 아침마다 감나무를 바라보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이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더는 슬프지 않다고 말한다. 사람이니까 외로운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라서 용서도 하고 또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주름진 얼굴, 깊어진 눈가, 그리고 담담히 미소 짓는 입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한다. 그 애 결혼식엔 못 갔어요. 초대도 받지 못했고요. 근데 난 아직도 그 애의 엄마예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 애가 날 잊어도 난 안 잊을 거예요. 잠시 후 화면은 할머니의 마당을 비춘다. 햇살이 스며드는 장독대 옆, 조심스럽게 정리된 잼병들이 빛을 반사한다.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잊는 세상은 너무 슬프잖아요.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복래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거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부모, 아니면 미래의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늘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부모, 늘 연락하면 받아줄 거라 믿었던 번호.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고 돌아갈 집이 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눈물을 참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직접 표현은 못해도 매일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외면당하고 조용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문자, 한 번의 방문.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는 따뜻해질 수 있고 한 사람의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그 애가 날 잊어도 난 안 잊어요 라는 말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품고 살아간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방식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저 감동적인 사연으로만 넘기지 말아주세요. 지금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잠시만 떠올려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이 영상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면 앞으로도 잊지 않고 부모님과 세상을 잇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단지 유튜브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생을 기억하고 외면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작은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관심이 누군가의 눈물 닦는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